얘가 뭐예요? 하이파이브? 저희가 오늘은 새로운 걸 준비해봤습니다. 뭐예요? 당황스럽네요. 지금 발연기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무튼 예술을 감상하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술의 범위를 넓게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까지는 주로 전시회 감상을 했던 거라면 오늘은 좀 다른 장르의 것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무비! 영화도 어쨌든 예술의 그쵸. 네, 영화, 예술의 예술의 그러니까. 큰 한 장르죠. 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가지고 온 영화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고 이렇게 오늘 단테님이 이런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제가 이제 골라온 영화인데 무슨 사실 얘기하려고? 엄청 큰 장벽에 부닥쳤어요. 음. 장르 영화로는 로맨틱 코미디만 보시고 영화 편식을 심해요. 한국말이거나 아니면 영어가 아닌 모든 거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반을 가지고 온 거죠.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거 안 되면 딴 걸로 바꾸자. 근데 또 해보자 그러셔가지고 저는 영화를 보고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막 남았어요.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예술이라는 범위를 넓게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맨날 전시만 봤었으니까 그쵸.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영화. 두 주인공이 한 명이 화가이고 한 명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모델이 되는 꼭 영화 자체가 너무 예쁘게 찍어져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예술 작품 같은? 어떻게 보면 그냥 로맨스 영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쪽보다는 사람, 환경, 배경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람의 위치 이런 거가 더 이렇게 많이 부각된 영화 같았거든요. 그래서 할 얘기도 많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마리안느가 귀족 아가씨 엘로이즈의 초상화를 그리는 작업을 의뢰받고 배를 타고 물을 건너 귀족 아가씨가 사는 외딴 섬으로 갑니다. 향한 곳, 그러니까 귀족 아가씨 엘로이즈네 집에서 화가 마리안느는 초상화를 의뢰한 귀족 아가씨 엄마에게 그 초상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L'homme intéressé par ma fille est milanais. Nous partons là-bas. Si le portrait lui plaît, faut partir. 초상화는 본디 모델이 포즈를 잡고 그걸 보고 그려야 하는데 엄마의 요구가 신기합니다. Il faut que vous sachiez une chose. Vous allez devoir la peindre sans que les sache. Et vous le regardez. 모델이 되어주어야 하는 귀족 아가씨한테 오히려 이 작업이 비밀이어야 한다는 것. 그저 곁에서 귀족 아가씨 엘로이즈를 관찰하며 그녀가 모르게 초상화를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엘로이즈 모르게 비밀리에 초상화를 그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에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그 시대의 초상화는 정략결혼, 그러니까 정혼한 여자가 정혼한 남자에게 결혼 전에 미리 초상화를 보내고 그 초상화를 받은 남자가 초상화를 보고 오케이 하면 결혼이 성립되던 시기였습니다. 초상화는 결혼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귀족 아가씨 엘로이즈는 자신의 초상화가 그려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고, 즉 이 말은 정략 결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마리안느가 오기 전 있었던 화가는 엘로이즈의 얼굴을 그리는 것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마리안느는 이 귀족 아가씨 엘로이즈 곁에서 산책 친구로 고용된 것처럼 있으면서 엘로이즈를 몰래 관찰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 산책 후의 초상화를 비밀리에 그립니다. 과연 마리안느는 엘로이즈 몰래 초상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입니다. 재밌게 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열심히 봤어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열심히 봤어요. 네. 저는 이거 개봉했을 때 한국에서 영화관 가서 봤어요. 아, 그때가 기생충 영화상들을 다 휩쓸었었잖아요. 그때 칸 영화제에서 경쟁 부분에 있었던 영화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시대적 배경이 이제 유럽 17세기, 16세기 이때가 이제 유럽에서는 계급주의, 네, 그쵸. 왕족 사회이고 계급 사회이고 여기 나오는 두 캐릭터가 어찌 보면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속하는 그래서 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화가 시작될 때 네. 영화의 막 내용 이렇게 말하면 어렵고 여인이 어쨌든 계속 초상을 그리잖아요. 네. 인상 깊은 장면이 처음에 엘로이드를 이렇게 그렸다가 한번 불에 태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버리고 안 보이게 이렇게 해버린 다음에 불에 태우는데 갑자기 제가 그걸 보고 떠오른 화가님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이 그리신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계셨던 분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 전에 화가가 이제 얼굴을 그리지 못하여서 그리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 그림이 남아있던 거였거든요. 저는요, 보면은 손도 아예 엘로이드가 잘 취하는 포즈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맨 처음 장면도 그 마리안느가 그림 이것만 그리잖아요, 그쵸? 아니 그 맨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작하잖아요. 맨 처음 장면이 스케치 하얀 도화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림 그리는 거예요. 마리안느를 대상으로. 그래서 마리안느가 처음에 윤곽선부터 그 다음에 실루엣 내 손 모양을 잘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모델로 입고 있는 게 초록색 옷이에요. 초록색 옷에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안느가 엘로이드의 포즈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제자 중에 한 명이 타오르는 불꽃 초상화를 이제 꺼내놔가지고 저거 누가 꺼내놨어? 꺼내놓으면 안 되나요?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과거로 들어가잖아요, 영화가. 저는 그냥 아무튼 아까 그거 보고 불 태우길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불 타고 있네 이러면서 이게 주제인가? 이랬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다른 내용이라고. 몰라요. 난 못 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억압된 생활을 하던 엘로이즈는 산책 친구 마리안느 덕분에 바깥 공기도 마시며 조금씩 숨을 틔우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히 가까워지는 둘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초상화가 비밀리에 점점 완성되어 갈수록 엘로이즈를 속이고 있다는 마리안느의 죄책감은 더욱 짙어집니다. 마침내는 털어놓게 된 진실. 마리안느는 실패로 돌아간 첫 번째 초상화를 만회할 두 번째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마리안느 앞에 엘로이즈가 모델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점점 더 견고한 사이가 되어갑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초상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마리안느가 원래 산책 친구 그림 그렸냐고 하니까 엄마가 물어보는데 아직 못 그렸다고 맨날 늦게 들어와서 못 그렸다고 그럼 내가 하루 종일 붙들고 있을 테니까 맞아. 그림 그리라고 그랬더니 마리안느가 외출을 주는 건 어떻겠냐 얘기를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엘로이드가 이제 자유시간을 갖게 한단 말이죠. 마리안느가 엘로이드에게 내일 자유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그랬더니 자유가 맞나요? 물어보니까 자유롭죠, 혼자니까. 혼자이면 자유인가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일 한번 경험해볼게요. 그게 자유인지. Votre mère est d'accord pour que vous sortiez seul demain. Vous serez libre. Être libre, c'est être seul. Vous ne croyez pas? Je vous dirai demain. 그리고 와서 엘로이드가 마리안느에게 혼자만의 고독을 즐겼다고. 혼자만의 고독을 즐겼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J'ai senti dans la solitude la liberté dont vous parliez.
Et j'ai aussi senti que vous me manquiez. 당신의 존재가 없음도 알았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음. 당신의 존재가 없음을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음.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면 자유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혼자면 진짜 자유인 거가 맞나요? 오. 자유인데, 자유는 맞긴 하죠. 자유라는 게, 누구의 의견이나 의상, 기분, 뭐, 기타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만에 둘이 있을 때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요. 그래서 합의점에 이르렀어요. 둘 다 만족해요. 그건 자유가 아닌가요? 자유? 제가 방금 말한 거에 의해서는 자유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맘대로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하고 접점을 찾은 거지 내 맘대로 한 건. 근데 내 마음에 흡족함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가 원했던 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이 정도는 양보해도 되겠다,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라는 걸로 찾은 합의점인 거지. 그 사람과 조율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안 갔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 조율했으면 다른 결과가 없었다. 근데 내가 이 사람과 합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가 내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죠. 자유랑은 또 자유의지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 그런가요? 그런 적 있거든요. 월드컵을 봤는데 집에서 혼자 봤어요. 이게 원래 같이 사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랑 같이 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같이 못 봐서 혼자 봤단 말이에요. 월드컵 기간이니까 응원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그거 맞아요? 아스날 한 거 아니야? 그거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빠밤 빠밤 빵. 대한민국 이거 해야 되는데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 한 골을 넣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혼자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느낌? 혼자인데 오히려? 근데 만약에 누가 있었으면 엄청 기뻐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소리도 내면서. 자유랑 자유롭다, 자유의지 이런 거에 따라 좀 약간 뜻이 다른 것 같아요. 야, 혼자면 자유로운가? 아니, 또 완전 그렇지도 않아. 라는 게 저는 누군가의 존재감이 없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그게 또 자유인가? 싶기도 하고. 첫 번째 그림은 마리안나가 실패했지만 두 번째 그림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둘 다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널 잘 알아줬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변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서로. Cette fois-ci, je l'aime bien. Peut-être parce que je vous connais un peu mieux. Peut-être que j'ai changé aussi depuis. Peut-être, oui. 변화되는 시각들, 자기 것으로 시간을 갖고 오는 힘,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간들이었다면 거기서 내가 가지고 오는 드디어 완성된 엘로이즈의 추상화. 이제 둘은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디로 나아갈지. 마리안느와 엘로이즈는 자신들 앞에 놓여진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Quand sait-on que c'est fini? À un moment, on s'arrête. C'est fini. 둘은 각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화가로서의 마리안느와 정혼자로서의 엘로이즈로.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시간을 마주하게 할 걸작,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었습니다. 마리안느도 사실 입장이 그렇잖아요. 여성 화가가 이렇게 인정받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여자들은 제약이 많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릴 수 있는 거리도 되게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품을 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림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 오르페우스의 신화를 이제 해석한 그림을 보셨죠? 기억나시죠? 오르페우스의 그림 그 둘이 작별하는 거 낭떠러지에서 그 마지막에 출품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28페이지? 네네네. 그 그림 보기 전에 자기 그림 앞에 서 있잖아요. 그래요? 여기 왜 서 있어요? 그러니까 비평 이렇게 뭐 어떻게 보는지 감상하는 걸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출품하기가 힘드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출품을 하고 한 분이 뭘 얘기를 하냐면 오르페우스의 작별 후의 얘기라든지 설득하는 과정들을 그린다든지 하고 있는데 작별하는 그림을 그린
독특하네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오르페우스라는 그 신화 이야기가 저는 되게 계속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로이드가 소피가 누구신지 아시죠? 네. 네네. 네네, 하인. 나태한 하녀. 엘로이드가 하녀와 마리안느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오르페우스의 신화의 책을 읽어주면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의견을 나누잖아요. Alors, pour la première fois, des larmes mouillèrent, dit-on, les joues des Euménides, vaincus par ces accents. Ni l'épouse du souverain, ni le dieu qui gouverne les enfers ne peuvent résister à une telle prière. Ils appellent Eurydice. Elle était là, parmi les ombres récemment arrivées. Elle s'avance d'un pas que ralentissait sa blessure. Orphée obtient qu'elle lui soit rendue, à la condition qu'il ne jettera pas les yeux derrière lui avant d'être sorti. Il n'était pas loin d'atteindre la surface de la terre. Il touchait au bord, lorsque, craignant qu'Eurydice ne lui échappe, et impatient de la voir, son amoureux époux tourne les yeux, et aussitôt, elle est entraînée en arrière. En mourant pour la seconde fois, elle ne se plaint pas de son époux. De quoi se plaindrait-elle, sinon d'être aimée? C'est horrible. La pauvre, pourquoi s'est-il retourné? On lui a dit de ne pas se retourner et au dernier moment, il se retourne sans raison. Ce n'est pas plus fort que lui et les raisons ne sont pas sérieuses. Peut-être que c'est elle qui lui a dit. Retourne-toi. 이거에 대해 논쟁하잖아요. 약간. 네, 논쟁하잖아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라든지 왜 뒤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두 개 다 이제 오르페우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엘로이드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내가 뒤돌아보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아내가 뒤돌아본다고 얘기를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시선을 확 바꿔버린 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될 때도 마리아는 이제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엘로이드는 이제 웨딩복을 입고 했을 때 뛰어서 내려가는데 마리아가 근데 엘로이드가 뒤돌아보죠. 뒤돌아봐라고 말을 하죠. 그치. 그래서 뒤돌아보자. 뒤돌아보자. 그래서 Retourne-toi. 거기에다 딱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죠. 오르페우스의 작별 장면이 엘로이드는 이제 하얀 드레스를 입는데 검해지면서 약간 이렇게 페이드아웃 되잖아요. 그게 약간 죽어서 귀신인 줄 알았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엘로이드는 죽음 같은 거잖아요. 오르페우스의 아내도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걔가 이제 지옥에 그럼 죽어서 죽은 게 아니라 살아는 있지만 결혼 자체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녀에겐 죽음과도 같은 걸 아니까. 네, 저는 그렇게 계속 봤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거 뭐지? 귀신 아닌가?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엘로이드가 계속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근데 또 결혼. 같이 입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시대 여자라면 사실 결혼이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또 다른 억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적극적인 여성이기도 하네요. 시각을 완전 그 마지막에 뒤돌아봐 라는 것도 자기가 주관으로 뒤돌아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주는 의미들이 저는 되게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집에 시집 가고 향해 간택받고 이거에 되게 열망되어 있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혼자 딴 생각을 하고 거잖아요. 나 밀라노로 시집가 깊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사랑을 하잖아요. 마리안느랑 엘로이드랑. 어떻게 보면 그냥 퀴어 로맨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시대에 이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둘을 친구로 둘 수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장치를 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반대되는 영화라서 갖고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그냥 이 둘이 사랑 얘기야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최고의 장치가 사랑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계획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처해져 있는 환경도 다른데 같이 본다는 거, 둘을 일체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예 일체화가 돼버린다는 게 저는 좀 신선한. 저는 오히려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너무 겁감 있게 달라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다시 객관화해서 보면, 그러니까 팩트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다른 지점들의 계급과 뭐 성격과 성향과 이렇게 한데, 그거를 어떻게 또 잘 어우러지게 얘기를 해서는 이렇게 둘이 동일화되고 비슷해지는 것도 되게 이렇게 뭐랄까 보기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보면서 참 시각을 자꾸 바꾸게 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화가가 모델을 계속 주시하고 보잖아요. 거기선 근데 또 모델도 화가를 또 동등한 위치에서 보잖아요. 주시하고 그러니까 있다고. 오라고 너 이리 와봐. 나한테 부르잖아 엘로이드가. 마리안네 보고 오라 그래서 맞아. 너가 저쪽 봐봐. 내가 보는 걸 뭘 것 같아? 나도 너를 봐. 이렇게 딱 얘기한다는 게 완전 또 똑같은 위치에 놓고서 그런 시각이 바뀌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도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Keep on eyes on you. 엘로이드는 여기서 요리하고 마리아는 중간에서 와인 따르고 소피는 여기서 십자수 하고 있고 불 있는 데서 네, 그러니까 이 딱 장면만 보면은 누가 귀족이고 그렇게 누가 안 봤어요. 하녀이고 각자 할 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쵸. 딱 그게 너무 동등한 레벨에서 평등. 평등을 평등이라고 과하게 표현하지 않으라고 해서 좋았어요. 그냥 그게 되게 그냥 일상으로 보이고 굳이 보니까 근데 쟤네 계급이 다르잖아 이렇게 인지하지 않으면 맞아. 그냥 너무 밍글해 있는 그냥 모습이. 같은 과거에 대해서 흘러간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엘로이드가. 이제 내일이면 가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후회돼. 그러니까 마리안느가 후회하지 말고 기억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Regrettez pas. Souvenez-vous. 기억한다라는 게 후회하지 않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을 생각해. 기억해.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즐기고 기억해. 여기에 집중해. 지금 그 미래 걱정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럴 수 있네. 음. 후회하는 건 이것도 할 걸, 저것도 할 걸, 같은 맥락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매몰될 수 있는 거죠. 아쉬움이 계속 클 수 있고. 근데 기억한다는 건 그때가 어떻게 우리가 예뻤는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아름답고 선명하고 더 이렇게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 어땠었는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었어서 가지고 이게 반대되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구나 라는 생각을 마지막 장면에서도 마리안네가 들려줬던 음악이 오케스트라로 나오잖아요. 마리안네가 원래 피아노로 쳤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곡이라 그러면서 곤충들이 풍화와 그게 그 음악이에요? 네네, 그게 비발디의 사계 중에 여름 음악인데 그래서 울었구나. 엘로이드가 막 북받쳐 오르는 감정들을 마리안느가 본단 말이죠. 기억하고 있구나. 후회하고 있지 않구나. 근데 마지막에는 막 북받쳐 오르다가 또 약간의 미소가 있단 말이죠. 그냥 그때를 회상하는 느낌. 기억하는 거. 딱 그래서 그때 우리 참 예쁘고 좋았었는데 약간. 지금 나는 지금 너와 다르게 있지만 후회하지 않아. 난 기억하고 있어. 이게 되게, 그래서 마지막 장면도 되게 인상 깊게. 나 약간 드디어 끝났구나. 왜 이렇게 오래 울지? 막 이러면서.